저들의 거듭된 헛소리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팩폭을 날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할 거냐, 이렇게 지적한 건데요. 어제 많은 민주당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 보면 정말 가관인데요. 거부권 1년 제한을 두고 민주당이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거다, 또 이런 헛소리라고 나선 겁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가 문제인지 판단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부권 1년 제한을 전제로 추경호 말 듣든가 말든가 한번 검토해볼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의 거부권을 부정하기 전에 민주당 먼저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라고 나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14번이나 거부권 남발한 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개념도 없고 그냥 그저 윤석열 대통령 바라기만 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금 민주당이 모독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 위상을 깎는 건 누굽니까? 지금 집권 여당 어딥니까?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거부권이 야당 탓이라고? 이런 기괴한 추경호의 논리를 지적하는 보도까지 나오겠습니까? 한마디로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 압법이다, 일방적인 독주다, 거야 프레임을 또 저렇게 써먹으면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야당 탓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냥 언플로 넘어가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이 통 큰 양보를 해서 연금개혁안이라든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도 본인들이 쌩깠던 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고도 그대로 반박당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여당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니 기가 막히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무튼 이런 헛소리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책임감이란 모습 도대체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괜히 노란봉투법을 거부권 남발했다가 오히려 더 세게 돌아왔다는 얘기나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더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더 센 버전의 노란봉투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동자의 범위를 대폭 넓힌 게 이번에 개정안의 특징이고요. 이번 법안은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 국회의원이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연대 입법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그때 듣기 싫다고 거부권을 바로 써버려서 오히려 더 센 버전, 더 센 법안이 나온 거 아닐까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엔 단통법 폐지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공약했던 만큼 정부도 빠르게 호응을 해달라, 이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입장입니다. 논란이 그렇게도 많았던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까, 몰라 우리가 공약을 했든 말든 약속을 했든 말든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하자는 거니까 우리 안 할래, 거의 이런 수준 낮은 떼쓰기가 지금 정부 여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든 말든 민주당에서는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이라든지 과방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특히 중요한 3개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회의 역할을 해나가는 중이죠. 야당에선 5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 불참한 부처의 장관, 차관, 그리고 산하 기관장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출석을 안 하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겠지만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증인 채택을 통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문제라든지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라든지 중요한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질질 끌면서 민생은 민생대로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는 박살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오히려 그걸 바라는 것 같고, 이러니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대로 질문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외로도 주 4일제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국힘 정부 여당은 주 52시간 유연화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사회로 되돌아가자는 말인데, 이런 제도 개혁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대놓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던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과거 퇴행적으로 가는지, 다른 나라들은 친환경으로 가고 노동시간도 점차 줄여가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만 거꾸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주 52시간 노동유연화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황당하게 쉴드를 치면서 빌드업을 해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겠다. 그래서 주 4일째 의제로 맞받아친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고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에 주의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 이 국조 우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특검 4국조로 간다고 합니다. 먼저 이 특검은 앞서 말씀드린 김건희, 최혜병 특검이고요. 이 국조는 최혜병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양평땅 특혜 의혹 이와 관련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에 동해 유정개발 의혹, 그리고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이 또한 국조를 실시한다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단독 보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사건을 이첩하던 당일날 임기훈, 신범철 이들에게도 전화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깜짝으로 개인 폰으로 전화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왕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털리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일까요? 아무튼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한테 왜 도대체 개인 폰으로 전화한 거냐. 그래서 개인 폰 관련한 단독 보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종섭 씨의 보좌관으로 있던 박진희 전 보좌관은 임성근 혐의를 제외해달라, 관계자들이 혐의를 적시하지 말란 취지로 초창기부터 여러 차례 압박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이 또한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 박진희 보좌관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20차례나 통화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한라인이다, 이런 지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시원 얘기까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시원, 임기훈, 유재은 이들은 또 왜 이렇게 통화를 한 거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복심으로 알려진 이시원씨 이들이 최혜병 사건 회수 당일날 전방위 동시 전화를 했다는 것도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보시다시피 이런 단독 보도가 지금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소위 성역화, 이걸 할 수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청문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신원식 씨는 국외 출장이라 하고 김기한 씨는 불안한 안보 상황을 명분으로 들었다고 하는데, 저렇게 센 척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붕짜자 타령하던 인간이 결국엔 저렇게 허세만 부린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맨날 저렇게 말만 세게 하고 센 척하고 그래놓고 정작 중요한 상황 오면 바로 도망쳐버리고 무책임한 모습 보이고, 저런 인간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보수라는 자체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수, 진보 그 자체로 나쁘게 볼 사안이 아니고요. 저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인간들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상대가 힘들지만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개념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요. 지금 국힘당 전당대회에 원희룡 씨도 출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심 타령하는데 본인이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 발짝이라도 진전된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무슨 민심을 받든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1일에 대표직을 사퇴한다. 어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당대표직 사퇴와 연임 도전을 선언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아직 고민 중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은 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많은 민주당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같은 상황에 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심리적 대통령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아마 연임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석, 강선우, 민영배, 한준호, 정봉주 등등 다양한 정치인들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능력 있고 스마트하고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당 지도부가 되길 바라고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헛소리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 이대로 그냥 민주당이 더 많은 역할을 빨리 해나가길 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똘똘 뭉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단독 보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더 이상 성역화가 먹히지 않을 거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훨씬 더 빠르게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